한국을 정말 죽도록 싫어하고 한국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양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 맞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할까라는 내용인데 이건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요 근래 화제가 된 내용이 하나 있죠. 처음에 이렇게 뭐 입으로 설명하기보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예. 뭐 바로 기사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자, 이겁니다. 1. 한국 여행 가고파요. 비자 받으러 밤새 줄 서. KBS 뉴스네요. 이거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어요. 한경,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 비자 받으러 밤새 줄 선 일본인들. 매일경제, 한국이 그렇게 좋은가? 일본인들 사흘째 밤샘 줄 어디길래? 연합뉴스, 일본서 한국 대사관 앞 사흘째 밤샘 줄 왜?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사에도 정말 앞다투어 보도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고 싶어 줄을 섰다. 한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났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기사가 떴을까? 일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데일리 신조. 한국 여행 재개로 관광 비자를 요구. 영사관 앞에 1000명. 이거 대사관입니다. 예. 도쿄에는 한국 대사관 앞에 1000명이 집결. 참고로 이거는 실제로 기자가 이거 갔대요. 비자 받으러. 3년 만에 한국 가보러 갔다가 이제 난리가 났다. 느낀 거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우리 후지TV. 한국의 관광 비자 요구 장사. 와. 새벽 1시에 한국 그거 대사관 앞에 여기 보이죠. 관광 비자. 투어리스트 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로 지금 장사진이 이뤘다. 스고이. 플레이스테이션 6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일본이 한국 여행 비자 쟁탈전. 이거 뭐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일로 예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이에요. 한국어로 번역. 딸 혹은 연인을 만나러 한국으로 간다. 줄을 그냥 고마 쉐리만 그냥 이렇게 많이 섰네요. 예, 이래가지고 일본의 각종 언론사에서도 이제 다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말한 거 한국 여행 가고파요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각종 대한민국 뉴스에 나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느끼죠? 아니 이거 그래도 좀 약간 뭔가 각색된 것 같은데 한일 관계도 당장에 안 좋고 뭐 한국 비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 줄 설 정도로 저게 되려나? 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인터넷 뉴스만 보면 뭔가 안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다라든지 그런 것도 많잖아. 전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많이 가시는 거 알죠? 이 밑에 나오거든요. KBS 기사 내용에. 코로나19 사태의 직전까지 한 해 평균 한국에서는 700만 명이 일본 갔고 일본에서는 3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비율로 얘기해야죠. 비율로. 인구 비율이 아닌 출국자 대비 어느 정도로 여행지로 갈까라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짜잔. 일본의 그 관광청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이전에 2019년 기준으로 3,188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전 세계 사람. 그 중에서 뭡니까? 700만 명이 한국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나라 지표, 대한민국 통계입니다. 외래 관광객 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방문한 사람 숫자예요. 코로나 이전이 2019년 대한민국에 방문한 사람은 1,750만 명입니다. 예, 이게 이제 1000명 단위이기 때문에 뒤에 0 이제 더 붙이면 돼요. 예. 1,750만 명이 한국 방문한 것 중에 몇 명? 300만 명이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3,000만 명 오는 것 중에 700, 대한민국은 1,700 오는 것 중에 300이 일본인. 한국이나 일본이나 원래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 1티어가 서로입니다. 한국은 일본, 일본은 한국이에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대한민국 관광 비자가 재개됩니다. 언제부터요? 2022년 6월 1일부터요. 라고 했을 때 한국 여행 가고파요. 비자 받으러 밤새 줄 선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비자 없이 자유여행 왔다 갔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자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생을 해도 가고 싶다라는 게 저는 이만큼 있구나라는 게 놀라는데요. 추미코가 정말 좋은 리액션을 해줬네요. 이렇게 밤새 비자 받으면서까지 갈 정도인가?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일본에 꾹꾹 눌러왔던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되나? 보복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소비의 폭발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일본 사람 안 그래도 한국을 많이 가는데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었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본 내에 있는 흔히 말하는 좀 한류를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카니 방송에서 정말로 자주 등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예. 일본 내에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랭킹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넷플릭스 뭘 제일 많이 볼까? 라고 할 때 이게 오늘 날짜 2022년 6월 4일 기준으로 이거 넷플릭스 랭킹이거든요. 언뜻 보더라도 이거 자주 나오는 곳이 하나가 있죠. 뭐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이건 좀 이제 내일이라는 드라마도 있죠. 한국 드라마. 예. 근데 이태원 클라스랑 사랑의 불시착이 2022년 6월 달인데도 아직까지도 일본 넷플릭스 랭킹 10위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어떤 것도 나온지 알아요? 짜장. 2022년 2월 17일. 일본 배포로부터 사랑의 불시착이 넷플릭스 인기 랭킹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근데 나온 지 2년이 넘었잖아. 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날 일본의 넷플릭스 랭킹 10위에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봐야 되는 드라마고 그리고 있잖아. 둘이 결혼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도 되고. 그렇죠. 인기를 지지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상의 리피터. 즉 뭐다? 보고 또 보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드라마 한 번 보면은 스토리 알고 끝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나왔다 이 장면. 와. 우리 또 현빈과 손예진 여기서 달려가. 그래 바로 그거야. 여기서 총을 쏘아. 그 느낌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그냥 팬이라는 것보다 뭐 오타쿠네요. 거의 그죠. 사랑의 불시착 오타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불시착뿐만 아니냐? 아니죠. 이태원 클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일본에서도 드라마도 하고. 계속되는 이유 늪이라잖아. 늪. 늪. 빠져드는 거야.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의 불시착보다 어쩌면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성지순례 할 수 있잖아요. 야 맞아. 성지순례. 이태원 가야지. 한국 가면 이태원 가고 싶겠네. 여기가 그 박서로이가 왔다 갔던 건가? 장가 어딨어? 장가는 없지만 본가는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드라마 보고 나서 우선 저도 이태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예전엔 자주 갔었는데 예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던 거야. 맞아 지금까지. 못 갔던 중에 이제 그 판타지가 이런 드라마로 인해서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지.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의 팬들이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본에서도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저런 줄 서는 거 있잖아요. 대사관에서. 근데 이것뿐만도 아니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걸 좀 많이 얘기해야 되네요. 일본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잡지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 뭐 주부분들부터 다 잡지를 좀 많이 사봅니다. 종이 잡지. 이렇게 잡지를 사는 분도 있긴 있지만 요새는 이런 잡지도 인터넷 뉴스 기사 그렇죠. 많이 내니까. 예. 어쨌든 이 잡지가 일본에 상당히 좀 트렌드, 특히 여성들 10대, 20대, 많으면 30대까지 이런 여성분들의 트렌드를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일본의 잡지 문화입니다. 맞아. 근데 이런 잡지에서도 예를 들어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런 비비라는 일본 10대 여성들이 좀 많이 보는 잡지가 있어요. 그러네. 2012년 5월 10일 한국 트렌드 정보 하트 K걸이 사용하고 있는 유행물 리스트. K걸? K걸이에요? 유고걸은 아는데 K걸은 처음 들어보네요. 한국 여성분을 K걸. K걸. 허. 지금 가장 많이 봉고 무슨 롱암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잡지에서. 아무튼 이런 잡지에서도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아이템을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핫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유행할 거다. 올 거다. 이런 걸 많이 내보내면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자, 한국어로 보면 이것도 2012년 5월 29일 최근이네요. 예. 한국 화장품은 결국 어느 것이 좋을까? 지금 해야 될 명품 아이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충 느낌이 오죠. 그렇죠.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좀 핫한 아이템이 일본에서 유행을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10대들 아니면 20대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한테는 한국 가는 게 유행의 최첨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보니까 엘르걸인데 한국 2022년 한국 트렌드 주변의 패션 메이커 아이돌은 앞으로 한국 빨 트렌드를 대획측. 그러니까 일본어니까 한국 하트 트렌드라는 말을 쓰는데 맞아.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에서 발생된 트렌드가 일본에도 와서 그게 유행이 된다. 아까 말한 K걸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한국 문화가 젊은 특히 여성들 10대들 20대들한테 끼치는 게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음악, 음식,
화장품,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렇죠. 응. 아마 이런 내용 자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시청자 중에서. 왜냐면 바깥 시청자분들도 나 때는 오히려 일본 문화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전 하라주쿠, 신주쿠, 뭐 이제 시부에 이런 문화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게 뭐 니폰필이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우리 시대가 느끼는 거랑 좀 많이 반대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아까 포브스에서도 이것도 이제 예전에 나온 건데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 때예요. 왜 언더 25의 소녀들은 한국 문화에 빠지는가 이래가지고 포브스 재팬에서도 특집으로 다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저는 솔직히 이걸 일부러 제가 안 들고 왔거든요. 이거는 예. 있었네, 맞아. 이게 도안노래 뭐냐면은 한국 가는 거 맨치로 호텔방을 잡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가든지 해가지고 한국 음식, 한국 과자 같은 거 놀자 이런 거예요. 한국에 놀러 가는 것처럼 일본에서 보낸다. 그렇죠. 응.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10대 사이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게 2020년도 정도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들고 갔어요. 박간이 오사님께 이건 사회현상이 아니라 뭔가 좀 있잖아. 바이럴이다. 이거는 가짜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짜잔 일본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젊은 여성이 도한 곡고 한국 놀러가는 놀이 4차 한류부 일본에서 제일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이 사연하도 특집으로 이걸 친 거예요. 요미우리는 좀 한국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있죠. 좀 약간 좋게 말할 때고 좋게 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막 한국을 다루는 그런 신문사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요미우리에서 이걸 특집으로 쳤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 제가 이걸 들고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미우리도 이제 박근혜 오상 같은 느낌이에요. 2011년에 이런 걸 났을 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건 바이럴이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계속되다 보니까 골든위크 때도 코리아타운 오사카는 이제 그 츠루아시라는 데가 코리아타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도쿄는 시노쿠라는 데 코리아타운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인파로 지금 지나갈 데가 없다. 이게 일본 골든위크 때 사진입니다. 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 아까 말한 대로 뭐 잡지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가는 놀이. 아까 도한국가라는 자체가 한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일본에서 한국 분위기를 느껴보자라는 게 도한 놀이의 정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굶주려 있단 말이잖아. 한국에 못 가니까. 근데 그 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네? 아, 맞네. 그러니까 줄 서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좀 국뽕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한국 타이틀 자체가 뭔가 좀 있잖아. 뭔가 좀 이 국뽕 심리를 자극하는 타이틀로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과장된 거는 아니에요. 한국을 좋아하는 층도 일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적극적인 수요. 밤을 새더라도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한국 가고 싶다. 여러분 비자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3주, 4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밤새서 산다라도 뭐 6월 말 7월 초에 갈 수가 있는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텀을 두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안 하면 더 걸리니까. 있잖아. 다음 달에 콘서트 예약했으니까 그렇지. 미리 신청해야 돼. 지금 가야 돼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 적극적인 수요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 한국을 싫어하나요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가고 싶어도 줄 서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양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 그 인터넷 기사 하나 보고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구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거를 이런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알바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줄 서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자체가 일본 내에서도 똑같이 화제가 돼가지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